과거 우리의 것을 지키기 위해 위협을 가한 일본에게 속 시원하게 대응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세계 2차 대전 종전 직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국은 일본 어업이 세계 어장에서 약탈하는 것을 막기 위해 메가더 사령부 명령으로 일본 어선에 출어 금지선을 책정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독도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한국은 직접적으로 큰 혜택을 받아왔습니다. 독도 인근 해상은 그 전까진 일본인에게 연간 23만 톤 이상의 어획고를 올릴 수 있게 해주던 곳입니다. 더 이상 한국의 것을 빼앗아 갈 수 없게 되자 일본인들은 점차 경제력을 잃어가고 일본 외무성은 이성까지 잃어 결국 조작된 역사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부속소도라는 제목의 팸플릿이 나오고 이는 사실과 허위를 교묘히 섞어 전체적으로 일본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일본국의 주권은 혼슈, 홋카이도, 규슈, 시코쿠 및 우리들이 정하는 작은 섬들에 국한될 것이다 라는 포츠담 선언을 무시하고 일본의 부속소도 제4권에 독도뿐 아니라 울릉도까지도 일본 영토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부근에 접근하지 못하는 상황을 어떻게든 뒤집어 보려는 악랄하고 비열한 행동이었습니다. 한국이 아직 정부도 수립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부적으로 대립과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틈을 이용해 독도를 노리는 일본의 조직적이고 교활한 움직임이 시작된 것입니다. 도쿄에 있던 친일 미국인 외교관 시볼드에게 일본 외무성 간부들이 집요한 로비를 한 결과 이 팸플릿은 미국 국무부와 연합국 최고사령부에까지 배포되었고 이것을 계기로 미국은 일본에게만 편향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결국 1952년 샌프란시스코 미일 평화조약이 발표되고 일본의 어부들은 기쁨의 쾌재를 부르며 조약 발표일인 1952년 4월 28일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곧 이들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조약이 발표되기 3개월 전 1952년 1월 18일에 대한민국의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 인접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 선언을 공표해 이들을 아연질색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승만 라인으로 불리다 1952년 2월 8일 이승만 정부에서 동선을 설정한 주 목적은 한일 양국 간의 평화 유지에 있다라고 발표함으로써 이를 평화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평화선 라인은 독도를 포함하고 있었으며 이승만 대통령은 이 선을 넘어온다면 샌프란시스코 조약도 상관없이 해군을 투입시켜 발포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에 미국, 영국, 대만 등의 우방국까지 일본의 입장에 같이 서서 설마 진짜 쏘진 않겠지? 라고 생각하며 무시하고 있을 때 4월 독도로 접근하는 일본 어선에게 즉시 발포하였습니다. 이는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전쟁으로 약해진 나라에서 그냥 해볼 수 있는 방법으로 겁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미국에게 허락받고 우리나라를 공격하려는 일본을 참아줄 수 없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한국의 발포 경고에도 이를 무시한 일본의 어업 시도는 계속되었고 이에 평화선 진입 즉시 발포, 납포하여 우리나라 어업 지키기가 시작되었습니다. 1961년까지 납포된 일본 어선은 328척, 일본 어부 3,929명을 억류하였고 이를 통해 일본 정부에게 형무소에 수감 중인 한국인들을 석방할 것을 요구하였고 일본 정부는 이 요구를 받아들여 한국인 수감자 472명에게 특별 영주권을 주고 석방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일본 해상보안청 수시선이 일본 어선을 보호하려고 함께 출동했다가 그 즉시 독도에서 총격이 날아와 되돌아가기도 했습니다. 이같이 피를 부르는 또 하나의 전쟁은 1965년 한일 어업협정이 성립되며 일단락되었습니다. 한국의 실효적 지배가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전쟁으로 인해 약해진 틈을 타 힘있는 나라에게 졸라 본인들의 침략을 정당화시키려던 일본. 우리는 우리 것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막았습니다. 그때의 우리의 강력한 방어가 속 시원하고 통쾌하기까지 합니다. 오늘날 이승만 라인이 국제관습법 또는 국제법에 어긋난다고 말하는 국제해양법학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1952년 이승만이 주장한 평화선이 50년 후에 국제사회가 인정하고 수용한 UN 해양법 협약과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